정분이는 늘 그렇듯 깨끗이 비운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3개월 전 대장 수술 이후 둘째 아들 집에서 요양 중인 그녀는 며느리 미연이 매일 아침 정성껏 끓여주는 국밥에 의지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 드셨네요. 오늘도 잘 드셨습니다. 미연이 조용히 다가와 그릇을 치웠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시어머니를 향한 눈빛은 언제나처럼 공손했습니다. 정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맙구나. 내가 끓인 국은 항상 맛이 좋아. 미연은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게 말수가 적었습니다. 시집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24해 동안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런 미연을 두고 말없이 효도하는 착한 며느리라고 칭찬했습니다. 기석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미연이 국밥 잘 챙겨 드셨죠? 정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 처가 국 끓이는 솜씨는 기가 막히지. 기석은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아내의 속내에 무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정분이는 미연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어둠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정분이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몸이 자꾸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 후유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호전되기는커녕 악화되었습니다. 피로감, 어지럼증이 심해졌고 구토와 설사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국을 먹고 나니 위가 울렁거렸습니다. 미연이 끓여준 국은 점점 더 쓴맛이 났지만 정분이는 그것이 자신의 입맛이 변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매일 아침 정성껏 끓여주는 국을 남길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미연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약과 물이 담긴 쟁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분이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고맙다, 미연아. 미연은 시어머니가 약을 다 먹을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하다가 입을 다물고 방을 나갔습니다. 정분이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연의 등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무관심이었을까요? 정분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분이는 심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신부전 증상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기석에게 어머니의 최근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최근에 특별히 드시는 음식이 있나요? 기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아내가 매일 아침 국밥을 끓여드립니다. 어머니는 그것만 드시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국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나요? 기석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아내가 특별한 약재를 넣는다고 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정분이의 식단을 병원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분이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담당 간호사가 정분이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집에서 드시던 음식 중에 특별한 게 있으셨나요? 정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 그저 며느리가 매일 끓여주는 국밥을 먹었지. 그 국은 어떤 맛이었나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쓴맛이 강해졌어. 먹기 싫었지만 며느리가 정성 들여 끓인 거라 다 먹었지. 간호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의사를 불러 정분이의 말을 전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기석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부인께서 어머님께 드리는 국을 가져오실 수 있을까요? 검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기석은 의아했지만 집에 전화해 미연에게 국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국을 병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제가 시어머님께 드리는 국입니다. 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특별한 약재가 들어간 건강식이에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재가 들어가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미연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약재와 몇 가지 보조제요. 모두 건강에 좋은 것들입니다. 의사는 국물 일부를 성분 분석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석은 의사의 말에 놀라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국물에는 동물용 관절 보조제 성분이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은 사람이 장기간 섭취하면肝과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증상도 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미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머니께 드린 국에 뭐가 들어간 거야? 미연은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권했지만 정분이는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병실에서 미연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연아, 왜 그랬니? 정분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연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니? 미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미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4해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아세요? 항상 큰며느리와 비교하며 왜 애를 더 낳지 않느냐고 물으셨죠. 요리는 왜 이 모양이냐, 집안일은 왜 이렇게 하느냐. 말없이 참았더니 그게 효도라고 하셨죠. 제 침묵이 순종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정분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미연의 불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내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미워했니? 미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분이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아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재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분이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부부에 대한 법적 조치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정분이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분이가 가져온 병원 검사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살인미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사 고소는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재산에서 둘째 부부를 완전히 제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 명의로 둘째에게 준 집도 회수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정분이를 도와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진명의 전환, 상속 철회, 그리고 기석과 미연의 연락처 차단까지 모든 것이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정분이는 기석에게 연락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갑자기 집 명의를 바꾸시고 저희를 피하시고. 기석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분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가 나한테 준 국에 대한 분석 결과야. 그녀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 내 아내는 날 죽이려고 했어. 기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미연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미연이를 얼마나 알고 있니? 24해 동안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니? 기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분이는 다른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진명에 정리한 서류고 이건 너희 부부를 모든 상속권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야. 이젠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구나.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해가 있을 거예요. 정분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내 아내는 날 서서히 죽이려고 했어. 내 간도 망가지고 신장도 나빠졌어. 이게 효도니? 기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연아, 어머니가 내가 끓여준 국에 대해 얘기하시는데 이게 사실이야? 전화기 너머로 미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이제야 물어보는군요. 24해 동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으면서. 기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분이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너희와 할 말은 없다. 내 아내는 이제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한다. 너도 마찬가지야. 기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미연이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정분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모른 것이 더 큰 문제야.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남편 노릇을 했니? 변호사는 정분이를 부축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기석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기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연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기석이 물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묻나요? 당신은 항상 무관심했잖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어? 미연은 침묵했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내가 국에 뭘 넣었어? 미연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쓴맛 나는 약초였어요. 시어머니가 맛있다고 하실 때마다 화가 났어요. 이런 맛없는 국도 맛있다고 하시는 게 거짓말 같았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독한 걸 넣게 됐죠. 미쳤어? 기석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당신도 똑같아요. 미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기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미연은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분이는 요양원에서 천천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밥이 사람 살리는 거지 죽이는 도구가 될 줄은 몰랐지. 국은 끓일수록 깊어진다지만 그 마음도 함께 끓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연의 침묵 속에 숨겨진 분노를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읽기를 거부했는지도 모릅니다. 한편 기석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연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멀리 떠난 후였습니다. 정분이는 재산을 정리한 후 큰아들 가족과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먹는 모든 음식을 의심했습니다. 국밥을 보면 몸서리를 쳤습니다. 어느 날 큰며느리가 정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정분이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고맙다. 둘째 동서는 어떻게 됐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정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아. 그 아이의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큰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연이 해외로 떠났다는 소식을, 그리고 기석이 술에 빠져 직장도 잃었다는 소식을. 정분이는 이제 음식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직접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먹는 음식은 자신이 만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어머님, 제가 국 끓여드릴까요? 큰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정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할게.
이제 남이 끓여준 국은 먹지 않을 거야. 큰며느리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에 생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분이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간과 신장 기능이 예상보다 빨리 좋아진 것에 놀랐습니다. 정분이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분이는 우연히 TV에서 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인 여성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현지 노인들에게 특별한 한국 음식을 제공하며 접근한 후 그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에 비친 여성의 얼굴은 미연이었습니다. 정분이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의 복수는 더 잔인하구나. 정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의지는 더 강하지. 정분이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연이 준 국밥에 담긴 원망과 분노는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정분이는 요리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국물 요리를 배우는 데 열중했습니다. 국은 정성이지 원망이 아니야. 그녀는 종종 요리 교실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기석은 어머니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정분이는 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둘째 아들에 대한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아직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석이가 또 찾아왔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정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만날 준비가 안 됐어. 시간이 더 필요해. 큰아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분이는 80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건강했고 자신의 음식은 직접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대부분 극복했습니다. 어느 날 정분이는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기석이를 만나고 싶구나. 큰아들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기다렸다가 드디어 결심하셨네요. 정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에서 미움을 오래 간직하는 것은 독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 놓아주고 싶어. 기석은 어머니를 만나러 왔을 때 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미연이가 어머니를 미워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정분이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모두 실수를 했고 그 대가를 치렀지.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야. 기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아내의 배신, 어머니의 거절,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까지 모든 것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미연이는 어떻게 됐어요? 정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그 뉴스 이후로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 감옥에 있겠죠. 정분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미연을 미워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미연의 침묵 속에 숨겨진 분노, 그것은 어쩌면 자신이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음식은 사랑을 담아야 하는 거야. 정분이는 기석에게 말했습니다. 미움을 담으면 그건 더 이상 음식이 아니야.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어머니의 지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분이는 이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종종 요리 교실에서 배운 국밥을 가족들에게 대접합니다. 그 국밥에는 미움이 아닌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국은 끓일수록 깊어지지만 그 마음도 함께 깊어진다. 정분이는 손주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음식은 영혼의 거울이란다. 미운 마음으로 만든 음식은 독이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만든 음식은 약이 된단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상한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정분이는 괜찮습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언젠가 그들도 삶의 쓴맛과 단맛을 알게 될 테니까요. 기석은 어머니의 집에 자주 찾아옵니다. 그는 이제 재혼하지 않고 홀로 살고 있습니다. 아내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 끓이는 법을 열심히 배웁니다. 어머니, 제가 끓인 국 한번 드셔보세요. 기석이 조심스럽게 국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정분이는 미소를 지으며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구나. 내 마음이 느껴진다. 기석은 어머니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그의 국에는 사랑과 후회,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분이는 텔레비전에서 또 다른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연이 해외 교도소에서 출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정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연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해야 할까요? 그리고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정분이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미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차갑고 무표정했던 얼굴은 이제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렴. 미연은 정분이의 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정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지.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었지. 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분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님의 목숨을 위협할 만큼 미워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제 마음속 어둠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정분이는 미연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이 며느리를 그토록 미워했었는데 지금은 그저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나도 널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정분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미연은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정분이의 입에서 용서의 말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미연이 말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제가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분이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2개의 국그릇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직접 끓인 국이야. 한번 먹어보렴. 미연은 망설이다가 국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국은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맛있습니다. 미연이 말했습니다. 정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이 국에는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담았단다.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24해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감정을 이제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것 없어. 우리 모두 실수를 했고 그 대가를 치렀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야. 그날 이후 미연은 정분이를 정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연은 이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정분이는 타인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처음에 미연의 방문을 알고 화를 냈습니다. 그는 미연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용서했다면 나도 노력해 보겠어. 기석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정분이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란다. 미움은 독이야. 그 독을 품고 있는 한 너 자신이 아플 뿐이지. 기석은 어머니의 지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이 더 흘러 정분이는 90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건강했고 매일 아침 직접 국을 끓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국은 가족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모두가 정분이의 국을 먹으며 건강과 행복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정분이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큰아들 가족, 기석, 그리고 미연까지 모두가 정분이의 집에 모였습니다. 내가 오늘 특별한 국을 끓였어. 정분이가 말했습니다. 이 국에는 내 인생의 모든 지혜와 사랑을 담았단다. 가족들은 정분이가 끓인 국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국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란다. 정분이가 말했습니다. 미운 마음으로 만든 음식은 독이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만든 음식은 약이 된단다. 내가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야. 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난 여러분 모두를 용서했고 또한 나 자신도 용서했어. 정분이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 미움과 원망으로 시간을 낭비하기엔 말이야.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정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원망이 그녀의 생명을 위협했지만 결국 그것은 그녀에게 더 큰 지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국은 끓일수록 깊어지고 인생도 살수록 깊어진다. 정분이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깊이 속에 무엇을 담느냐는 것이지. 밤이 깊어갑니다. 정분이의 집 창문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옵니다. 그 안에서는 한 가족이 오랜 세월의 상처를 딛고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그릇의 국밥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국밥에는 미움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